네, 결론을 어떻게 쓰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요즘에 한참 올라올 때죠. 어, 논문을 다 써놓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써야 되는데 이 논문에서의 결론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본론에서 할 말은 다 했죠. 본론에서 할 말은 다 했고 뭐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까지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재미있는 글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재미없고 복잡하고 어렵고 헷갈리고 이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런 복잡하고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이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본질, 그 특징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중복이다라는 거죠. 중복. 그래서 논문은 다른 어떤 글보다도 중복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복적인 장치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서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글들을 있잖아요. 논문 말고 다른 글들의 서론, 본론, 그 다음에 결론 구조보다도 이런 구조보다도 훨씬 더 중복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죠. 이 본론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론은 서론대로 제가 뭐 따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저희 연구소에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몇 분이 이 결론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제 5월달로 접어들었단 말이죠. 5월달로 접어들었으면 거의 이제 뭐 심사가 본심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달이죠. 그래서 지금쯤이면 아마 예비 발표도 다 끝났을 테고 이제 본 심사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을 한참 작성할 때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결론에 대한 질문, 문의 이런 상담이 그래도 제법 다른 달에 비해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결론은요. 논문에 있어서의 결론은 크게 몇 파트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요소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 우선 첫 번째는 한번 이제 중복적으로 요런 과정이 있었다. 요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뭡니까? 어떤 그 요약적인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죠. 요약. 연구의 요약. 어떤 연구의 요약이라고 할까요? 여기에는 뭐 연구의 목적이라든지 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뭐 배경에 대한 요약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다. 뭐 이런 요약이 좀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러면서 이제 어떤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을 또 해줘야죠. 이런 파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과가 요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이 결과하고 요 배경 있잖아요. 이게 무슨 배경입니까? 이 뭐 선행 연구에 대한 근거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면 선행 연구에서 나왔던 결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들과 내가 나온 이 결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를 한번 해줘야지 여기서. 선행 연구는 이랬는데 내 결과는 이렇더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이제 논의를 하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뭐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선행 연구의 결과들과 내 연구의 결과들을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 이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게 소위 말해서 뭡니까? 학술적 가치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4번이 이 결과에 따른 어떤 시사점이 도출이 돼야 되겠죠. 시사점. 그럼 이 시사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겠나 생각해 보면 어떤 실무적 가치라든지 어떤 뭐 정책적 가치라든지 이런 가치들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내 연구에 대한 한계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한계, 내 연구에 대한 한계. 어떤 한계들이 있겠습니까? 연구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었다. 또는 연구의 도구가 또는 별량이
한정적이었다. 또는 연구의 방법이 분석 방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한정적이었다. 또 뭐 내용상의 한계도 있을 수 있고요. 한계가 있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그럼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극복하는 차원에서 후속 연구에서 극복을 해야 된다. 후속 연구에 과제를 던져주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6파트 정도가 나와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통 어떻게 묶냐면, 자, 이게 크게 학위 논문에서는 뭐 요렇게 한 덩어리 묶고 뭐 제1절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렇게 한 덩어리 묶어 가지고 제2절 뭐 이렇게 묶기도 합니다. 또는 뭐 요렇게 묶어 가지고 제1절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 가지고 제2절 그 다음에 요렇게 묶어 가지고 제3절 뭐 요렇게 하기도 하고요. 묶는 거는 어떤 스타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 자기 자신을 지도해주는 지도 교수님이 심사하셨던 선배들 논문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어떤 카테고리가 우리 교수님의 또는 우리 학과의 또는 우리 학교의 스타일인지 거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하나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요거는 주로 학위 논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회 논문은 좀 다르죠. 학회 논문은 아무래도 이제 학회 논문이 이 한정된 이렇게 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학회지라고 책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 안에 논문이 몇 개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한 5만 개 들어가겠습니까? 절대 못 들어. 5만 개 들어가면 책 두께가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기껏 해봐야 논문 뭐 몇십 편 정도 들어가는데 그 논문 몇십 편이 한 논문당 한 100페이지씩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뭐 한 50편 들어갔는데 한 논문이 100페이지다. 이러면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책이 너무 두꺼워지잖아. 그래서 이제 페이지 수를 확확 줄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쓸 때도 요 안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씁니다. 요약 이거는 서론에서 했잖아. 쓰지 말자 이거죠. 이런 건 거의 대부분 안 쓰고 결과 요약 같은 거 써주죠. 그리고 논의하고 시사점 그리고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를 이거 싹 줄여가지고 카테고리 없이 그냥 5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 해가지고 카테고리 없이 싹 줄여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타일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에 대한 연구만 하셔도 논문에 대해서 눈이 확 뜨일 겁니다. 결국에는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콘텐츠는 들어가고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콘텐츠는 빼도 됩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그런 콘텐츠가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갔다면 그 이후부터는 무슨 문제냐? 바로 스타일의 문제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들어갈 내용은 이게 들어갈 내용이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기 학교, 학과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이 어떤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는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선배 논문이나 본인 학교에서 나온 논문들을 유사한 패턴을 찾아가지고 한번 골똘히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스타일이 나올 겁니다. 그 스타일에 맞춰서 카테고리 구성을 하시면 좋은 결론 구성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항상 을의 입장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다 동의하시죠? 항상 을의 입장이다 보니까 갑이 제시하는 스타일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결론 작성에 좀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